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의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경래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그 비욘디에서 뇌종양 관련한 강의를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는 종양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가 안 들려요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 나중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청신경 초종이 이제 그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나오시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청신경 초종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청신경 초종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목도 좀 많이 잠겨 있고 그런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뇌종양의 전반적인 증상과 진단,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달에 이제 뇌종양에서 가장 흔한 수막종이라는 뇌종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에서 나온 AI 그 제미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강의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뇌종양학 교과서에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오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단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는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고, 서서히 안 들리는 경우에는 또 다양한 원인이 있겠고, 대부분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가 안 들려서 뭐 진단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 잘 안 들리겠거늘 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양쪽 귀가 다 안 들리거나 잘 안 들리면 모르겠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이제 또 의심해 봐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좁혀지는데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그냥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감염이겠거니라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 난청이 생기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오랫동안 좀 잘 안 들리는 경우는 만성 중이염이라든지 뭐 메니에르 병 같은 그런 이비인후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뭔가 이물질이 귀에 들어 있어서 귀가 막혀서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이야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중에 이제 신경외과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청신경 초종이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청신경 초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좀 대뇌와 소뇌, 뭐 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대뇌와 소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청신경 초종이 왜 이제 다른 종양과 좀 다른 성격을 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뇌와 소뇌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 대뇌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뭔가 큼직큼직하죠. 주름도 상당히 크고, 소뇌는 그거에 비해서 대뇌보다 한 8배에서 9배 정도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뇌는 아주 작고 특히 이제 뒤통수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대뇌와 소뇌 사이에 천막이라고 하는 아주 질긴 경막이라고 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경막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질긴 막이라서 실제로 대뇌와 소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분된 공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뇌 앞에는 뇌관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소뇌 앞쪽, 그다음에 대뇌와 소뇌를 이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소뇌에 해당하는 소뇌 근처에서 발생한 종양, 특히 청신경 초종 같은 종양이 상당히 수술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두개골이 그냥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뇌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이제 거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소뇌는 아주 작은 방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뇌와 소뇌가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뇌 안에서 뭔가가 생겼을 때는 대뇌에서 뭔가 생겼을 때보다 이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는 매우 작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뇌관과 매우 인접한데, 뇌관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제 좀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중추라든지 감각 중추들이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12뇌신경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1, 2번을 제외한 3번부터 12번까지의 그런 뇌신경이 다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신경들이 뇌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경들이 다 얽혀져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손의 뇌관 앞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저동맥이라든지 이제 추골동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뇌관과 손해를 다 먹여 살리는 혈관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다쳐도 뇌관이라든지 손해가 다치면서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와 뇌관 근처에서 수술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손해에 접근을 할 때는 이게 정맥을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대뇌 같은 경우는 물론 큰 정맥들이 있지만은 대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정맥들을 피해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능한데, 손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정맥이 이제 이 아주 큰 정맥들이 손해를 감싸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수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뇌신경, 이제 12뇌신경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뇌관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고, 뇌관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손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손해를 젖히고 이제 뇌관 근처를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신경 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청신경 초종은, 청신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냥 쉽게 아시겠지만 듣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이고, 8번째 뇌신경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귀에서 감지된 이제 청각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신경이고, 근데 청신경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청신경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여기에 나오긴 하는데 베스티뷸로 코클리어 너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듣는 기능도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전정신경이라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신경이 함께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신경의 이제 8번 뇌신경이 되겠고, 초종이라는 거는, 초라는 게 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어떤 막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요 모식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신경을 이제 모식도로 그려놓은 건데, 신경이 있고 신경을 마이일린 시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싸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슈반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마치 전선의 피복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선이 흐르는데 피복이 없으면은 전류가 다 옆으로 다 방전이 되는데, 피복을 쌓아놓으면은 전류가 일정하게 그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신경에서도 이런 슈반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감싸면서 저희가 이제 신경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세포에서 발생을 하는 종양이 이게 청신경 초종, 영어로 하면은 이게 베스티뷸러 슈바노마라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청신경을 감싸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양은 사실 성격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게 이렇게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양성이라고 무조건 다 뭐 뗄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생긴 양성 종양은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그런 성격인 거고, 실제로 종양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라든지 뇌 부위를 압박을 하면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양성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성장은 아주 느린 걸로 되어 있고요. 연간 한 1, 2mm 정도 성장이 되어 있고, 한 60, 70%에서는 거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성장은 느리지만은 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게
약간 낭종 같은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이 있지만은 주변으로 이제 물혹 같은 게 생기는데 그 물혹이 생기는 것도 물혹 자체가 이제 신경이라든지 주변의 뇌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성장이 크진 않지만 물혹이 커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들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종양의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력 감소로 증상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쪽 귀만 이제 청력이 감소한다면은 이제 청신경 초종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감소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종양이 자라면서 진행을 하니까. 하지만 저희가 항상 증상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갑자기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만 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명, 귀에서 이제 삐 소리나 이제 벌레 기어다니는 소리, 어떤 분들은 뭐 매미가 하루 종일 울어댄다 그러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명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환자 절반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 담당을 하는 그런 신경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 같은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주 유명한 이제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 이제 신경이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이런 다양한 신경들 5번 신경, 우리 안면 감각을 담당하는 5번 신경, 그다음에 안면 운동을 담당하는 7번 신경, 그 외에도 이제 그 삼킴 기능이라든지 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90, 11, 12번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종양이 어디에 생기냐면은 요 8번 신경에 생기게 됩니다. 8번의 신경에 생겨서 이렇게 자라면은 가장 인접한 것은 이제 7번 신경이 되기 때문에 안면 운동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위로 더 커지면은 5번 신경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안면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안면 통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밑에 쪽으로 커져서 이제 하부 신경인 이제 그 삼킴 신경이나 설인 신경, 설화 신경 같은 것들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삼킴 기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디를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모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뭐냐면은 제4뇌실이라는 건데 뇌에는 저희가 이제 뇌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물주머니가 뇌 안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뇌에 뭔가가 생기면은 그 물주머니가 좀 쪼그라들든지 아니면은 늘어나든지 하면서 압력을 유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여기가 붓고 그러면서 이 4뇌실이 압박을 받으면은 저희가 대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이제 이 손에 있는 4뇌실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안 되면서 대뇌에 있는 뇌실에 물이 차게 되고 그러면은 다양한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신경 초종이라고 물론 이제 다른 종양도 마찬가지 크기랑 모양과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청신경 초종이라고 다 신경에 생긴다고 다 똑같은 위치에 생기는 게 아니라 1번 그림처럼 이제 저희가 내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이, 중이, 외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그 내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 속에 있는 이제 뇌에서 신경이 나와서 이제 이소골이라고 하는 청각을 만드는 그런 이제 뼈나 이런 것들에 까지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내이도라고 하고요. 중이는 이제 그런 이소골 같은 것들이 있는 부위를 중이라고 하고, 그다음 외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가 되겠는데요. 이제 내이도에만 이제 위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종양이 조금 특별히 이제 청력만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처럼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내이도를 채우면서 이제 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그림처럼 상당히 큰 종양이 발생을 하면서 뇌를 압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물론 같은 종양이긴 하지만은 치료 방법이라든지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MRI가 되겠고요. MRI로 이제 뇌이도, 방금 말씀드린 뇌이도를 채우고 있는 조형 증강이 되는 뭔가 종괴가 있을 때 저희가 그 청신경 초종이라고 거의 90%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CT에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MRI를 찍어야 확실하지만 CT에서도 이것처럼 이쪽이 이제 건측, 건강한 쪽인데 건측은 이 정도 크기로 유지가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는 이 안에 뭔가가 자라나면서 뼈가 이제 변형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MRI를 찍어보면은 이처럼 이제 종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뇌이도가 넓어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청신경 초종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부위에서 잘 발생하는 종양 중에 이제 뇌수막종이 있는데 뇌수막종도 사실 청신경 초종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증상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은 어차피 똑같이 압박 증상인 양성 종양이 자라면서 생기는 압박 증상이기 때문에 청력 저하라든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뇌이도 확장은 사실 이 청신경 초종에서 조금 더 뚜렷하고요. 이제 수막종은 대부분 이 막에서 생기기 때문에 막에서 생겨나서 여기에 뇌이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흘러 들어가서 들어간 거지 뇌이도 자체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청신경 초종이 뇌이도가 이제 넓어져 있는 소견이 조금 더 뚜렷하고 뇌수막종은 청신경 초종과 다르게 좀 넓은 면적을 바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걸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청신경 초종의 치료를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치료는 아까도 제가 사진을 3가지를 보여드렸지만은 크기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경우나 아까 맨 처음 사진 1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뇌이도에만 위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청신경 초종이라는 게 아주 빨리 자라는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한 1, 2mm 정도 자라고 60, 70%는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작은 경우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가 않고 크기가 한 3cm 미만, 한 1, 2cm 정도는 좀 작은 종양 같은 경우는 물론 선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수술을 하면 그래도 완치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방사선 수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감마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점점 증가를 하거나 이제 손해나 이제 뇌간의 압박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력 감소가 제일 주된 증상인데요. 이게 사실 좀 양날의 검 같은 게 청력 감소가 심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차라리 청력 감소가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4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일 대표적으로 청신경 초종의 이제 치료 중에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은 저희가 이제 개두술이라고 하죠. 머리를 여는 수술이 이제 개두술이 되겠는데 이제 개두술이 제일 대표적이 되겠고 근데 청신경 초종의 수술은 다른 부위에 있는 다른 종양의 수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에 이제 뇌관 주위에 이제 손에는 매우 좁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뇌신경이랑 혈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들면은 좀 잘 이해를 하실까 해서 가져온 비유인데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이런 장면인데 저희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보물 같은 거를 훔치러 가는데 이제 여러 레이저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보안 시스템에 있고 그걸 피해서 가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뇌 수술을 할 때 특히 이제 손해 쪽에 있는 그런 뇌관에 있는 뇌신경을 지나면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뇌신경 하나하나를 다 다치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고 혈관 하나하나를 다 다치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마치 이런 레이저를 피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섬세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현미경으로 거의 한 20배 정도 확대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아니면 제 모양대로 있지를 않고 상당히 얇아져 있다든지 아니면 좀 변형이 돼 있으면은 저희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감시 장치라든지 이제 뭐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신경이라든지 혈관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크기가 큰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신경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5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다양한 신경들이 종양에 의해서 압박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워낙에 이제 요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종양에 의해서 아주 위로 올라가 있다든지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양에 차라리 가려져 있어서 종양을 다 떼고 나서 뒤쪽에 숨어 있으면 다행인데 종양을 뚫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안 있고 뭔가 특이한 위치에 있다거나 하면은 그 신경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손상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양이 손의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해를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견인 장치가 있어요. 손해를 이렇게 당겨 놓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뇌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섬세하고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손해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뇌가 부어오르는 경우가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해 쪽은 상당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공간 안에서 현미경으로 이제 섬세하게 수술을 하는데 뇌가 부어오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수술 공간이 잘 안 나오고 수술 시야가 안 나오면서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더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저희가 뭐 자세한 방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귀 뒤쪽을 이제 열고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양돌기라는 것이 요 귀 뒤에 만져보면은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밑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 뒤쪽으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유양돌기학 개도술인데 그 귀 뒤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손해를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당기면서 이제 그 청신경 초종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미로 접근법이라고 해서 미로라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중위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중위라는 것에 물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청력을 담당하는 그런 이소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차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데 종양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종양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그 이소골이랑 이런 중위 자체를 아예 다 희생을 시키고 종양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이도의 종양이 좀 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들마다 수술 방법이 다르긴 한데 좀 크기가 크고 좀 각도가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경미로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옆으로 귀 옆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중위를 제거를 하고 뇌이와 뇌 안에 속해 있는 이런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유양돌기화 수술은 이제 제일 흔한 접근법이고 제일 대표적인 접근법인데 이거인 경우에는 유양돌기화 개도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단 청력 손실을 조금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나서 청신경 자체에서 생겨난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청력 소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청신경 자체를 아예 잘라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서 접근할 때 이제 좀 청력을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경미로 접근법, 이제 이 귀 내 중이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청력이 신경은 살아난다 하더라도 신경에다가 이제 그 청력 자체를 이제 청신호 자체를 전달을 해줘야 될 이소골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경미로 접근법은 청력이 있는 환자한테선 행해지지가 않고요. 청력이 이미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환자한테서만 행해지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계속 난이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게,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이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가장 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력 소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쪽으로 유양돌기 접근을 할 때도 거의 50%에서 90% 정도 청력 소실은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미로 접근은 당연히 100%가 되겠고, 그다음에 청신경 바로 앞에 저희가 안면신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다가 안면신경을 건드리거나 안면신경에 손상을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한 10%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한 불편감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되면 눈이 잘 안 감기기도 하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음식을 흘린다든지, 이제 눈이 잘 안 감기는 거는 안 감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안 감기다 보니까 눈이 마르고 그러다 보면 또 시력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신경 초종을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안면 신경을 잘 보존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안면 마비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평형 기능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직후에는 많은 경우에 생기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0% 정도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술에 따른 뇌촉수액 노출이라든지 재발,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청신경 초종이나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 동의서나 이런 거를 받을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상 그런 사망률 같은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청신경 초종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사망률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 있을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만큼 이제 위험한 부위에 있는 수술이라는 거를 이제 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이 워낙에 위험한 부위이고 하다 보니까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 좀 작은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사선 수술은 이제 고선량의 방사선을 종양에다 집중시켜서 이제 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돋보기로 저희가 이제 햇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검은 종이를 이렇게 태워보거나 이런 거를 어릴 때 해봤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방사선을 이제 저희가 한 점에다가 집중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 성공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성공률이라고 하면은 방사선 수술에서의 치료는 완전히 종양을 없앤다기보다는 종양 크기를 줄이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이제 치료 성공이라고 보는데, 90%에 가까운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대신에 이제 수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큰데,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라든지 고령의 환자, 그다음에 다른 이제 수술에 하기 힘든 그런 다른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청신경 초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후에 조금 남아있는 종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발한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수술보다는 방사선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사선 수술의 부작용도 사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청신경 초종을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할 때는 청력 감소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치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청력 감소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력 감소는 가급적이면은 청력 감소가 있는 환자한테서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청력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청력 감소를 50% 정도에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방사선 수술을 할 때는 청력 감소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할 때는 그래도 종양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없어지지만은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종양 자체의 뭔가 성상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재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종양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조금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좀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청력 감소 같은 것들이 오히려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초기에는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청신경 초종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한쪽 귀가 안 들릴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청신경 초종이 보통은 한쪽 귀에만 생기게 됩니다. 한쪽 귀에만 생기니까 보통 한쪽 귀 쪽으로만 청력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이제 병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하고 이게 2형이기 때문에 타입 2 2형인데 신경섬유종증 2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안 좋다는 거는 예후도 별로 좋지도 않고 환자분도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좀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양측성 청신경 초종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이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염색체에 NF2 이게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인데 NF2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생기는 경우에 발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돼서 약 50% 정도는 유전이고 50%는 자발적인 돌연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도 자체는 한 3만 명당 1명 정도로 그렇게까지 뭐 자주 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생을 했을 때 좀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일단 유병 자체는 보통은 20대 초반부터 증상을 나타난다고 하고 30세쯤에 이제 양측성 신경 초종이 발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신경 섬유종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양이 그렇듯이 사실 종양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뭔가가 변이가 생겨서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와 연관이 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20대, 10대에 뭔가가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게 유전적인 뭔가 돌연 변이가 있을 것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신경 섬유종증도 한 20대 초반쯤에 증상을 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섬유종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초종뿐만이 아니라 수막종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수막종이 발생을 하는 것도 보통 이제 수막종이라고 해도 이 수막종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그 경막에서 변이가 생겨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뭔가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경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이런 뭔가 이런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머리 사진에도 이런 양쪽에 청신경 초종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그런 그 수막종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머리 쪽만이 아니라 척수의 전장에 걸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신경섬유증 같은 경우는 왜 그냥 일반적인 청신경 초종과 다르냐고 하면은 일반적인 청신경 초종이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개의 세포 중에 여러 개의 신경 중에 하나의 신경에 있는 그런 아까 슈반 세포라고 하는 그 피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복이 하나에만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이 신경섬유종증 같은 경우는 모든 이 막 자체가 변이가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종양이 생겨도 그냥 단순한 이 청신경 초종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제 신경섬유종증에 의한 그 청신경 초종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에 뭔가 그냥 만들어진 이 전선에서 피복이 고장이 난 거라면은 이제 신경섬유종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선 피복 자체가 만드는 그런 뭔가 이 고무 재질 자체가 불량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를 하더라도 이 원재료 자체가 조금 고장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아까 한 번 수술하는 것도 어렵다 그랬는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수술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나빠져서 방사선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신경 초종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12뇌신경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뇌신경에서 이론적으로는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꼭 뇌신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말초신경, 뭐 팔다리에 있는 그런 신경에서도 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신경 초종이 되겠는데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한정을 했을 때는 가장 흔한 이제 신경 초종은 청신경 초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게 3차 신경 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신경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증상 같은 경우는 어떤 신경에서 나타났느냐, 어느 신경을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에 청력 이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3차 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안면 감각을 담당을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제 안면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안면 통증,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프게 꼬집거나 뭔가 찌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씹는다든지 그런 양치질을 한다든지 그런 정말 단순한 그런 뭔가 자극에도 뭔가 칼로 베이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뭐 검사를 해봤더니 뭔가 종양이 있으면은 이제 3차 신경 초종이라는 종양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안면신경, 뭐 그다음에 안구운동신경, 그다음에 뭐 삼킴신경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 초종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청신경 초종 다음으로 흔한 신경 초종이 되겠고요. 이제 3차 신경 초종도 이제 상당히 깊은 곳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랑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한다면은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내시경 수술이 뭐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은 아닌데 3차 신경 초종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수술도 가능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눈 옆에 이제 우리가 요 눈 옆에 공간이 없기는 한데 눈 옆에 있는 뼈를 조금 제거를 하고 하면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안화 접근법도 가능한 그런 이제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게 3차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안면 감각 신경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면 감각 마비라든지 이제 그 안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3차 신경 초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청신경 초종은 그 앞에 저번 달에 이제 강의 드렸던 뇌수막종과 같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 속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 되겠고요. 양성 종양이지만 뇌수막종도 물론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 그다음에 얼마나 크고 어떤 신경을 어떻게 압박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청신경 초종은 어떻게 보면은 크기만 다를 뿐 항상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증상이라는 것들이 비슷한데 위치 자체가 그 뇌관이라는 부위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상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력 감소가 이제 양쪽 귀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한쪽 귀에서 뭔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물론 모든 종양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수술이 어려워지고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이제 충분한 이제 그 의논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그다음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기는 했는데 제가 목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서 말을 조금 빨리 했더니 조금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요. 뇌하수체 선종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런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 드릴 예정이고요. 12월 달 올해 말에는 이제 뇌에서 자라는 암, 이게 신경 교종에 대해서 또 강의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주셨는데 질문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가 특이하신데 나만 당할 수 없지 님께서 30대 남자분이시고 돌발성 난청 생긴 지 2주째 스테로이드 치료받고 경도 난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MRI를 찍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때 괜찮으셨으면은, 게다가 30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청신경 종양일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받으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이제 결국 종양이 만약에 진짜로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만 당할 수 없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고 치료를 받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MRI나 이런 걸 찍어봐야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질문하신 분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굳이 MRI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영
김단후님이신데, 청력 저하, 이명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보고 청진경 초정 의심되면, 물론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뭔가 좀 특이한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학병원 진료를 보시라고 소견서를 아마 써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종양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저는 종양을 보는 의사니까 물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든지 다양한 종양의 환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종양들이 쉽게 생기고 흔하게 생기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청력 저하가 있다고 해서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되고 신경외과 진료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본인이 보시는 그런 청력 저하 환자들과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비인후과 선생님 보시기에 종양이 강력히 의심되거나 할 때는 아마도 당연히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그렇게 의뢰서를 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뽀시기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수술 전 종양 때문에 생겼던 청력이나 두통 깨끗이 사라지는 편인가요?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일단은 수술이 뭐 무조건 다 제거가 되고 잘 됐을 때를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청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에서 90% 정도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청력이 좋은 경우에 이제 종양이 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런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청력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통이 왜 생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두통이 무조건 종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종양이 없더라도 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종양이 있다고 무조건 두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통이 생길 만큼 종양이 크다거나,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양이 뇌를 압박을 하면서 손에 있는 사뇌실을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차가지고 대뇌에 있는 수두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종양을 잘 제거를 해주고 하면은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뇌 안에 뭐가 생겼을 때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뇌가 압박되면서 이제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양이 사라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후유증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앞에 강의 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님께서 그래요. 이 내과랑 외과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과, 외과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신경과랑 신경외과는 실제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질환이 거의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이나 이런 거는 신경과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신경외과에서 본다고 보면 되고, 이제 뭐 대신 좀 신경과랑 신경외과랑 조금 구별을 하자면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보단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는 신경과에서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물론 신경외과에서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뇌종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경외과에서 거의 도맡아서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인옥님께서 청신경 종양을 엄청 긴 시간에 제가 일단은 뭐 어떻게 원래 상태가 어떠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수술 후의 상태가 어떠셨는지를 몰라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잘 제거가 됐다면은 그 자체로 이제 완치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물론 모든 종양이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100%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 제거가 안 된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완치 상태라고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충분히 완치도 가능한 질환이고 실제로 조금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술을 잘 제거를 해 놨다면은 재발을 하더라도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재발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을 때는 이제 또 예전처럼 이렇게 엄청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수술이나 이런 좀 대체적인 대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마 수술받은 그 선생님께서 잘 상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좀 질문이 많으신데 금수 강사님께서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시고 스테로이드 치료 못한다 해서 글쎄요. 제가 일단은 금수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 증상이 있으신데 제가 지금 이 원인이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일단은 저는 이제 뇌 종양을 보는 신경외과 의사고 주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원인 중에 청신경 초종이 그중에 일부라는 거지 대부분은 이제 또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프굿님은 그래요. 소량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글쎄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드시는 거고 어떤 약을 드시는 건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나흘에 한 번 정도 복용하신다면은 그렇게 많이 복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환자니까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수면제를 드시면서 몇 년씩 또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요것도 제가 어떤 수면제를 어떻게 드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다니엘 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인한 병도 청신경 조금 잘못 쓰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키님께서 라스케 틈새낭과 키아리 기형 진단 받았습니다.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라스케 낭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뇌하수체 쪽 질환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 일단 라스케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천적인 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게 생긴 거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라스케 낭종 같은 경우에도 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증상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라스케 낭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이유가 없는 그런 거고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부위에 그냥 낭종이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키아리 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키아리 기형도 이제 1형, 2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척수 공동증이라든지 수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는 뭔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경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심해서 그것 때문에 척수 공동증이라든지 뇌수두증 같은 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요 뒤통수 쪽에 이제 뼈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경막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물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치료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냥 진단 받았다 그러고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걸 보면은 크게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뭔가 나쁜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내셔도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많은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